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택을 응용하는 또 다른 예제로 미로찾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미로찾기 문제는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코딩을 해봤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어, 유명한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미로찾기 문제를 푸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감명한 방법 사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미로찾기 문제는 스택을 이용해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혹은 큐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고 혹은 이제 리커전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실은 이제 이 스택을 이용하는 방법과 리커전을 이용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미로찾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결하고 알기 쉽고 알기 쉬운 방법은 리커전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리커전을 공부할 때 이제 대부분 이 미로찾기 문제를 한 번 정도씩은 다 코딩을 해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스택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스택을 이용해서 미로찾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로찾기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이런 미로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물론 입구와 출구가 지정되어 있겠죠. 우리는 그냥 이 미로는 2차원 배열, 하나의 2차원 배열로 주어지고 그리고 입구는 항상 좌표로 하면 00이 이게 이제 n by n 2차원 배열일 경우에 입구는 항상 00 그리고 출구는 n-1, n-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입구와 출구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제가 제대로 가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출구에 도착하겠죠. 이렇게 출구까지 도달 가능한지 혹은 또 출구까지 가는 경로가 어떤 것인지를 찾는 문제를 우리가 미로찾기 문제, 메이즈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미로찾기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도 추리 소설 같은 걸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는 이제 어릴 때 추리 소설 같은 걸 많이 읽었죠. 추리 소설의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미로인데 미로에서 길을 찾을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기본적인 요령 중에 하나는 뭔가 내가 이미 방문을 어, 해본 위치와 그렇지 않은 위치를 어떤 식으로든 구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제 계속 그 뱅뱅 무한 루프를 돌 수 있겠죠. 그래서 방문한 위치는 표시를 해서 여기는 방문 내가 이미 전에 가본 데다 아니다. 이런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미로찾기에서 우리의 기본 아이디어는 내가 어떤 위치에 이제 가게 되면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우리가 현재 위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현재 위치라는 것은 이 미로 내에서 현재 내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위치에 가면 그 위치에서 이렇게 북동, 남, 서 이렇게 네 방향을 순서대로 이렇게 검사해서 이것은 꼭 이 순서는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순서이기 때문에 순서를 다르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북, 동, 남, 서 이렇게 네 방향을 검사해서 만약에 그 방향으로 내가 갈 수가 있으면 여기서 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방향이 일단 막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벽이 아니어서 막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방향을 이전에 이미 가본 위치라면 다시 그 위치로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거기가 아직 안 가본 위치이고 내가 방문한 위치는 항상 표시를 해두기 때문에 어떤 위치가 내가 가본 자리인지 아니면 아직 안 가본 자리인지는 언제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가본 자리이면 그러면 일단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서 다시 그 방향이 이제 새로운 나의 현재 위치가 되고
또 그 방향에서 또 북, 동, 남, 서 이 순서로 이렇게 네 개의 인접한 위치를 검사해서 그 중에 내가 갈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벽이 아니고 갈 수 있으면서 아직 안 가본 위치가 있으면 또 그리 일단 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출구에 도착한다면 그건 굉장히 운이 좋은 거겠죠.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지금 와서 여기에서 북, 동, 남, 서 이렇게 네 방향을 봤는데 어떤 위치는 내가 이미 가본 위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적어도 이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이리 왔을 테니까 뭐 적어도 하나는 이미 가본 위치일 때고 뭐 하나 이상이 이미 가본 위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쪽은 벽으로 막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새로 가볼 데가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위치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그 위치에 오기 바로 전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똑같은 규칙을 적용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일단 이제 미로찾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전략인데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맨 처음에 내가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북, 동, 남서 이런 순서로 검사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북쪽은 물론 갈 수 없겠죠. 그것은 이제 미로의 바깥쪽이니까 막혀 있고 동쪽으로는 갈 수가 있죠. 그러면 남쪽이나 서쪽은 검사할 필요 없이 그냥 일단 동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북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동쪽으로는 갈 수가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고 여기에서도 북으로는 못 가지만 동으로는 갈 수 있으니까 동으로 가고 여기에서는 이제 북으로도 갈 수 없고 동으로도 갈 수 없고 이게 약간 희미해서 여러분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벽입니다. 이 자리는 벽입니다. 동으로도 갈 수 없지만 남으로는 갈 수 있죠. 그래서 남으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북쪽은 이미 내가 가본 위치죠. 내가 이렇게 오면서 내가 지나온 위치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맨 먼저 우리가 북쪽을 물론 검사하지만 북쪽은 초록색이니까 이미 가본 자리니까 다시 갈 필요는 없겠죠. 동쪽은 막혔고 남쪽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온 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북쪽으로는 갈 수가 없지만 이미 가본 자리니까 동쪽으로는 갈 수가 있으니까 동쪽으로 온 거고 여기에서도 북쪽으로는 못 가지만 동쪽으로 여기서는 북쪽으로 그 다음에는 북쪽으로 못 가니까 이제 쭉 동쪽으로 오고 여기서는 북쪽과 동쪽으로 못 가니까 남쪽으로 오고 또 동쪽으로 북쪽으로 여기까지는 이렇게 똑같은 규칙으로 쭉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한 번도 되돌아가는 일 없이 그냥 계속 뭔가 새로운 갈 위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는 북쪽으로 갈 수 없죠. 이미 가본 자리니까 동쪽으로도 못 가고 남쪽도 막혔고 서쪽도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새롭게 갈 자리가 없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막다른 위치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막다른 위치에 도달했으면 이제 되돌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이전에 있던 위치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빨간 화살 이 그림에서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자리로 되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또 북, 동, 남, 서를 검사해 보면 어디로도 갈 데가 없죠. 그러면 다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있던 위치인 그 옆자리로 여기서 이제 전에 있던 위치라는 말이 사실은 애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금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데 직전에 있던 위치는 여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 왔다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직전 위치가 아니라 원래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의 그러니까 그 전 위치, 그러니까 이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똑같은 규칙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여기까지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른 데로 동서남북 어디로도 새로운 위치가 없기 때문에 쭉 되돌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되돌아온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돌아 나갈 때는 그냥 되돌아 나가지 않고 내가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위치는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자리는 내가 이렇게 가봤지만 뭐 별 게 없어서 다시 되돌아 나왔던 자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것은 당장은 별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는 경로를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결과를 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이 자리까지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는 사정이 다르죠. 여기에서는 다시 북동 남 이렇게 순서대로 검사를 해보면 남쪽이 아직 내가 안 가본 위치이죠. 그러면 다시 남쪽으로, 여기에서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고 또 남쪽으로, 항상 북동 남서 순서니까 동쪽으로 먼저 가겠죠.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여기까지 오면 여기에서 또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 또 이 자리까지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 서쪽으로는 갈 수가 있으니까 서쪽으로 갔다가 또 이 자리까지 되돌아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도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오기 이전 위치인 1위로 되돌아가고, 여기에서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은 원웨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원래 내가 출발했던 입구까지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도 또 왔다가 가서 이렇게 입구까지 되돌아오면, 그리고 내가 되돌아올 때는 항상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되돌아오면 입구에서 보면 이제 입구에서 남쪽으로는 아직 길이 열려 있으므로 남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은 이제 거의 비슷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먼저 갔다가 되돌아 나와서 일로 가서 또 이쪽으로 먼저 갔다가 되돌아 나와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출구까지 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간 자리들은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출구에 도달한 순간에 녹색으로 표시된 자리들만 이렇게 보면 그것이 바로 입구에서 출구까지 뭔가 중복이 없는 그런 하나의 경로가 됩니다. 출구에 도착하면 녹색으로 표시된 위치들이 바로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는 경로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스택을, 그러니까 아직 우리 스택 얘기는 하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금방 그림으로 설명한 그 어떤 절차를 우리가 약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해야 하니까 약간 이제 말로 설명을 했지만 약간 프로그램의 구조를 갖춰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일단 맨 처음에 현재 위치는 출발점 00입니다. 출발점 00가 현재 위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여기 1, 2, 3, 4번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면 되는데, 일단 현재 위치에 내가 그 위치를 방문했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림에서는 초록색으로 그 셀을 칠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위치가 만약에 출구라면 그것은 출구까지 도착한 거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되겠죠.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겠죠. 물론 뭐 맨 처음에는 당연히 출구가 아니겠죠. 이 반복문을 이제 한참 돌다 보면 나의 현재 위치가 출구가 될 것이고, 만약에 경로가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나의 현재 위치가 출구가 아니라면 현재 위치에서 북동남서 네 방향으로 북동남서 이렇게 네 방향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그 방향 이렇게 북동남서 이렇게 순서대로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방향으로 내가 이동할 수 있는지, 여기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벽이 아니고 또 미로의 외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미로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 방문한 위치도
아니라면 아닌지 검사해서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냥 그 방향으로 무조건 이동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4번 스텝은 이제 건너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4번 스텝을 여러분 읽어보면 만약 3번에서 네 방향 중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했다면 이제 이 4번 스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1번으로 돌아가서 또 여기서 그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위치에 방문했다는 표시를 하고 거기가 출구라면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서 북동남서 네 방향 중에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 검사해서 있으면 가고 이렇게 계속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위치에서 이 3번에서 북동남서 네 방향을 다 검사해 봤는데 네 방향 중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데가 없었다면 그러면 이제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현재 위치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위치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만약 돌아갈 위치가 없다면 이것은 이제 사실은 원래 길이 없는 미로라는 뜻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되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그 어떤 절차를 우리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는 이 4번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갈 거냐, 어떻게 돌아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림상에서는 그냥 눈으로 우리가 보고 하는 거니까 뭐 그냥 그다음 그전 위치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갔다가 막다른 길이면 그냥 우리가 이 그림이니까 이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쪽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지만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이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 직전 위치로 돌아가는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스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코드인데 똑같은 이제 설명인데 여기에서 이 동북남서 중 어느 한 방향을 검사해서 만약에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면 그냥 가지 않고 현재 위치를 스택에 푸시해 놓고 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지나온 모든 위치들이 스택에 이렇게 차곡차곡 푸시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전진을 할 때 항상 현재 있는 위치를 스택에 푸시하고 그 방향으로 전진을 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4번에 해당되어서 내가 되돌아가야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스택에서 팝한 위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스택에서 팝한 위치가 바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이전에 바로 직전에 내가 있던 위치이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일이 그러니까 스택에서 하나를 팝해서 스택에서 팝된 위치를 나의 새로운 현재 위치로 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택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돌아가는 과정을 아주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보면 내가 그냥 미루의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미로에서 이 세로축을 x축, 가로축을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세로축을 x축 왜냐면 이게 지금 2차원 배열이고 메이즈라는 2차원 배열이고 보통 2차원 배열에서 이 첫 번째 인덱스 부분을 우리가 x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y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생각하기가 수월하죠.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있는 인덱스가 이 2차원 배열의 한 행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값이 증가하면 이 값이 0, 1, 2, 3 이렇게 증가하면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할 때 세로를 x축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오히려 덜 헷갈리고 생각하기 편합니다. 물론 뭐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이 그림 설명에서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좌표 00에서 출발해서 지금 07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한 칸 이동할 때마다 현재 있던 위치를 스택에 이렇게 푸시하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스택에는 내가 현재 위치가 07이라면 스택에는 이렇게 00부터 내가 지나온 경로들 그래서 06까지가 스택에 이렇게 쭉 쌓여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현재 나의 위치는 07입니다. 근데 이 07에서 보면 이제 아무데도 갈 데가 없죠.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이전에 있던 위치 06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 되돌아가는 일이 이제 그냥 스택에서 하나를 이렇게 팝 해보면
스택에서 나오는 값이 바로 내가 되돌아갈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06에 와 보면 여기에서도 또 갈 데가 없죠. 북동 남서 어디에서 또 스택에서 팝을 해보면 05가 되고 이것이 다시 이 자리에서 되돌아갈 위치가 되는 거고 또 스택에 여기에서도 05에서도 갈 데가 없으니까 스택을 팝해보면 15가 되고 15에서도 갈 데가 없으니까 스택을 팝해보면 25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스택을 25까지 쭉 팝하고 그러고 나면 나의 현재 위치는 5가 되고 나의 현재 위치는 25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직전 위치는 물론 24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24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동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동안에는 다시 스택에 26, 26 이렇게 26을 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5를 스택에 넣고 그 다음에 26을 스택에 넣고 27까지 갔다가 27에서 갈 데가 없으면 팝에 보면 26으로 돌아오고 26에서도 갈 데가 없으니까 스택에서 팝에 보면 다시 25로 돌아와서 이제 25에서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스택에서 팝해 보면 24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갔다가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이 위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리고 여기까지 되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스택을 사용해서 우리가 되돌아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보면 먼저 몇 가지 간단한 매크로들을 정의를 했는데 max는 그냥 이 미로의 최대 크기입니다. 우리가 최대 100x100까지 그래서 이 maze라는 2차원 배열이 바로 이 미로이고 그리고 pass는 0, wall은 1이라는 이제 두 개의 매크로를 정의했는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자리들은 0이라고 그 2차원 배열에다가 우리가 이 미로의 모양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나갈 수 없는 위치는 1로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 배열의 이 미로의 모양을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은 우리가 패스라고 부르고 1은 월이라고 불러서 지나갈 수 없는 위치, 지나갈 수 있는 위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셀들은 우리가 이 이제 알고리즘을 진행하다 보면 아까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야 되죠. 그래서 이 초록색은 비지티드이고 노란색은 백트랙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visited는 2번 숫자 2로 표시를 하고 이것은 내가 방문해 본 위치라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했다가 되돌아 나온 위치는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것은 지금 초록색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노란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백트랙트를 3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얘는 미로의 크기이고 물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미로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maze 미로라는 함수는 제가 구현을 해두진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메인 함수가 시작되면 먼저 read maze라는 함수에서 그 maze의 모양은 매번 입력해 주기가 여러분 번거로울 테니까 maze.txt라는 파일에다가 미로의 모양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첫 줄에는 이 maze.txt 파일의 포맷은 그냥 첫 줄에는 16이 n이죠. n의 값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뭐 0, 0, 0, 1, 0, 1,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파일을 그냥 읽어서 2차원 배열에 저장하는 일을 read maze 함수에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것은 뭐 아주 간단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택이 하나 필요하니까 스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뒀던 이제 스택을 구현해 놓은 stek.h랑 stek.adt.h랑 stek.adt.c 파일을 이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단 이제 이 스택에는 정수들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스택에는 어떤 위치들이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은 이제 x 좌표와 y 좌표라는 두 개의 좌표로 이루어진 위치들이 저장되어야 되니까 스택에 그 위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구조체를 하나 정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의 포지션은 여기 post.h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구조체 포지션을 이렇게 정의해 뒀고 하나의 포지션은 그냥 x좌표와 y좌표로 표현되니까 x, y라는 두 개의 변수를 두 개의 멤버를 가지는 구조체 포스를 정의해 두었고 그리고 이 스택은 이제 정수를 저장하는 스택이 아니라 포지션들을 저장하는 스택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강의 노트 앞에 있는 stack.adt.h와 stack.adt.c 파일에서 뭔가 한 줄을 살짝 바꿔야 되죠.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그리고 stack.adt.c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해 둔 거고 하나는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해 둔 건데 뭐 그 둘 중에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라는 것은 항상 현재 위치라는 게 이제 x, y 좌표가 있는 하나의 좌표니까 그래서 커의 타입은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표현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거점 x는 제로고 거점 y도 제로여서 출발점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while을 돌면서 아까 말로 적어 놓은 이제 수도 코드가 그대로입니다. 먼저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는 내가 방문해 본 위치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이즈가 지금 미로를 표현한 2차원 배열인데 이 방문했다 이런 표시를 또 배열을 추가로 쓰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 미로의 모양을 저장하는 배열에다가 그 위에 덮어서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maze current x current y 현재 내가 있는 위치는 visited다. visited는 사실은 2번이었죠. 2였죠. 그래서 0은 내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란 뜻이고 1은 벽이어서 못 간다는 뜻이고 2는 내가 이미 가본 위치라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 그 자체가 이미 출구라면 즉 current x가 n-1이고 current y가 n-1이라면 출구라면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거 없겠죠. 그래서 경로를 찾았다라고 출력하고 브레이크해서 while문을 빠져나와서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 포문에서 현재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북동, 남서 이렇게 네 방향 중 어느 한 곳으로든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찾아봐서 갈 수 있으면 그리로 가면 되는 건데 이제 이 네 방향 중 어디로도 갈 수 없을 때는 또 우리가 이제 스택에서 팝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불림 변수, 그러니까 값이 true, false in forwarde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이제 내가 현재 위치에서 네 방향 중 어느 한쪽으로든 가는데 성공하면 forwarded를 true라고 바꿔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forwarded는 그냥 false로 있겠죠. 그래서 이 포문 밑에서 이제 forwarded가 true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내가 스택에서 팝을 해야 되는지 즉 되돌아 나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거기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forwarded를 fals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문에서는 네 방향을 내가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0을 북쪽, 1을 동쪽, 2를 남쪽, 3을 서쪽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dir이 지금 디렉션 방향인데 방향을 0에서 4보다 작은 동안 즉 3까지 그러니까 네 가지 방향이니까 그 각각의 방향을 순서대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if문에서는 내가 현재 위치 커에서 dir 방향으로 dir 방향이라는 게 이제 dir 값이 뭐냐에 따라서 북동 남서 중에 하나겠죠. 그 방향으로 내가 이동 가능한지를 검사하는 함수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moveable인데 이동 가능한지 검사하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그쪽이 벽으로 막혔는지 아니면 미로에 완전히 그러니까 바깥쪽 그러니까 좌표가 음수가 되거나 뭐 이런 바깥쪽인지 혹은 거기가 이미 내가 가본 자리인지 그런 걸 검사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movable 함수는 뒤에 따로 만들려다가 제가 여기 강의 노트에는 그냥 뺐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죠. 현재 위치에서
dir 방향으로 한 칸 이동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사해야 될 조건은 뭡니까? 일단은 그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좌표가 XY 좌표가 전부 0에서 n-1 범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좌표가 음수가 된다던가 혹은 m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메이즈 외부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갈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가 월이 아니어야 되겠죠. 월이 아니어야 되고 또 이미 가본 데도 아니어야 되니까 사실은 그 메이즈 2차원 배열의 값이 제로일 때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갈 때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 있는 위치를 스택에 푸시하고 가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그 자리 이 자리로 내가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택에 푸시하고 스택 S에 나의 현재 위치 커를 푸시하고 그리고 나는 그 방향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일을 처리하는 move to라는 함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ove to 함수를 여기 우리가 여기에 구현을 해뒀는데, 일단 이제 move to 함수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것도 뭐 복잡한 건 아니죠. 나의 현재 좌표가 있고 현재 좌표에서 내가 이동할 방향이 있으니까 이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한 칸 이동했을 때 나의 좌표는 뭐 x 좌표가 어, 1 증가하거나 그대로거나 1 감소하거나, y 좌표가 1 감소하거나 그대로거나 증가하거나, 이렇게 총 네 가지,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있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한 위치를 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동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forwarded를 true라고 하고, 그러고 나면 이 포문을 내가 더 돌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브레이크해서, 이 브레이크는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이 포문을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포문 안에서 북동남 이렇게 검사하다가 그 중에 예를 들어 북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동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을 더 검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즉시 브레이크해서 이 포문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forwarded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검사해 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이 if문은 통째로 건너뛰고 다시 while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방문했다고 표시를 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forwarded가 false라면, 즉 네 방향 중 어느 곳으로도 가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드디어 내가 이제 어떤 막다른 길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제 나는 되돌아 나가야 되니까 그 자리, 현재 내가 있는 자리를 backtracked, 그러니까 이것은 왔다가 되돌아간 자리다라는 표시라고 했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정수 3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되돌아가는 것은 스택에서 팝을 하면 되죠. 근데 스택에서 팝을 할 때는 항상 스택이 비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스택이 비었다면, 만약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현재 위치에 오기 이전 위치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현재 출발점에 서 있다는 거고, 그리고 출발점에서 아무 방향으로도 새롭게 가볼 위치가 없다는 뜻이죠. 그것은 원래 길이 없는 미로라는 뜻입니다. 이 미로 문제에서는 만약에 원래 미로에 길이 없다면,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다 막혀가지고 원래 출구까지 가는 길이 없는 미로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도 이렇게 갔다가 결국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출구가 없는 미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출발점으로 결국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출발점에서 갈 수 있는 모든 방향을 이미 다 가봤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이제 되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되돌아갈 위치도 없겠죠. 스택이 비어 있겠죠. 그런 상황이 원래 출구가 없는 미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스택이 비어 있다면 이것은 원래 출구가 없는 미로다라고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 문을 이용해서 while 문을 그냥 빠져나와서 종료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택이 비어 있지 않다면 스택에서 하나를 팝하면 그것이 새로운 나의 현재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칸 되돌아간 위치가 되어서 다시 그 위치에서 또 돌아가서 또 거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검사하고 이런 일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 뒤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포지션 포스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struct post를 정의를 해줬고 그 안에 move to라는 함수를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move to는 현재 나의 위치가 포스인데 내가 dir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 위치를 계산해서 그 위치를 리턴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offset이라는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 offset 배열은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향 0, 방향 1, 방향 2, 방향 3에 해당되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값은 x좌표, 두 번째 값은 y좌표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offset 3, 0는 내가 3번 현재 위치에서 3번 방향으로 한 칸 이동했을 때 x좌표가 변화하는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내가 0번 방향 현재 위치에서 0번 방향이라는 건 북쪽을 말하죠. 북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면 우리가 이 세로를 x, 가로를 y라고 했으니까 어떤 위치에서 북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면 x좌표는 1 감소하고 마이너스 1, y좌표는 변화가 없겠죠. 0이고 이런 뜻입니다. 1번 방향이라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 동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면 x좌표는 변화가 없고 그래서 제로고 y좌표는 1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1입니다. 만약에 남쪽으로 간다면 x좌표가 1 증가하고 y좌표는 변화가 없고 서쪽으로 간다면 x좌표는 변화가 없고 y좌표가 1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미리 offset이라는 배열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move to 함수를 구현하는 게 아주 간단해집니다. 현재 내 위치가 포스인데 거기서 dir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 위치는 현재 나의 x좌표에다가 offset dir 제로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내가 그 방향으로 한 칸 이동했을 때의 x좌표가 됩니다. 물론 현재 나의 y좌표에 내가 dir 방향으로 한 칸 이동했을 때의 y좌표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그게 나의 새로운 y좌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next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move to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일단 스택을 구현한 모듈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ovable 함수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구현을 보충해 넣으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미로찾기 문제인데 사실은 이 코드는 약간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코드를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에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면 이 되돌아온 위치가 커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어떤 위치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쪽에 막혀가지고 되돌아서 이 자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까지 되돌아오면 이 위치가 커가 되죠. 그럼 while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보면 이 for문에서 다시 dir이 0부터 4까지 이렇게 시도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갔다가 이 자리에 되돌아오면 이 자리에서 다시 북쪽으로 갈 수 있는지 동쪽으로 갈 수 있는지 남쪽으로 갈 수 있는지 서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동쪽으로 갔다가 이 자리로 되돌아왔다면 북쪽이나 동쪽 방향은 다시 검사해 볼 필요도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원래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 먼저 북쪽을 검사해서 갈 수 있으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을 검사해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거니까 내가 동쪽으로 갔다가 되돌아왔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북쪽이나 동쪽으로는 이미 가봤거나 혹은 뭐 원래 갈 수 없는 방향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따라서 이렇게 어딜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는 꼭 이렇게 북동 남서 이 네 가지 방향을 다 볼 필요가 없고 내가 그 갔다가 되돌아온 방향 그 다음 방향 그러니까 이 예서라면 남쪽과 서쪽에 대해서만 갈 수 있는지 검사해 보면 되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사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동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갔다면 이 동쪽은 이미 3번, 그러니까 백트랙트 세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검사하더라도 이 무버블 함수를 통과하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다시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표시를 해두기 때문에 갔던 데를 다시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이 포문에서 이제 검사를 몇 번 더 한다는 게 작은 문제지만 어쨌거나 이제 거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굳이 이 스택에 이렇게 위치들을 저장할 필요가 있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저장하는 대신에 내가 이동하는 방향을 저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스택에다가 이렇게 좌표를 저장하지 않고 처음에 내가 이렇게 동쪽으로 쭉 이동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간다, 이렇게 동쪽으로 간다, 동쪽으로 간다, 그 다음엔 뭐 남쪽으로 간다, 남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간다, 동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동하는 방향, 물론 이 화살표를 저장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동쪽은 우리가 1번으로 표시를 하고, 남쪽은 2번, 북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은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0으로 표시하니까요. 이렇게 숫자, 이렇게 되면 그냥 정수, 스택에 그냥 정수만 저장, 하나의 정수만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저장하더라도 충분히 되돌아 나올 수가 있다는 게, 내가 어떤 위치에서 되돌아갈 때 꼭 그 되돌아간 좌표가 아니라 내가 이 위치에 올 때 뭔가 동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이 위치에 왔다면 내가 되돌아갈 위치는 이 자리에서 서쪽으로 한 칸 가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뭔가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해서 이 위치에 도달했다면 나중에 되돌아갈 때는 남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택 안에 꼭 이전의 위치가 아니라 그냥 이전 위치에서 지금 이 위치에 올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그 방향값 0, 1, 2, 3 중에 하나의 값만 저장해 주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되돌아가는 부분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방 얘기했던 이 포문에서 불필요하게 검사할 필요가 없는 방향까지 검사하는 일도 사실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알고리즘의 개선이라고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해둔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수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initdir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처음엔 0이라고 하고, 내가 이 변수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시도해 볼 이동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가보는 위치에 대해서는 항상 0번 방향, 0번 방향이라는 게 북쪽 방향을 뜻하죠. 그래서 그냥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은 더 이상 포지션을 저장하는 스택이 아니라 그냥 정수들을 저장하는 스택. 정수 중에서도 사실은 0, 1, 2, 3, 이 네 가지 값 중에 하나를 저장하는 스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다 똑같은데, 이 포문에서 이 dir이 무조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dir의 초기값이 0이 아니라 initdir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initdir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똑같죠. 이게 0이니까. 그 다음에 스택에 푸시할 때 현재 위치를 푸시하지 않고 내가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간다, 그 방향을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다면 다시 initdir은 0으로 초기화해서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하면 그 위치에 가서는 다시 북동, 남서 이런 순서로 시도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되돌아갈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택에서 내가 팝을 해서 되돌아갈 때 스택에서 팝을 한 방향이 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택에서 팝을 한 게 D란 얘기는 내가 이 위치에 올 때 D번 방향으로 이동해서 현재 위치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되돌아갈 때는 이제 이 D의 반대 방향, 그 D가 0, 1, 2, 3인데 0의 반대 방향은 얼마입니까? 0이 북쪽이니까 2번이 남쪽이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1의 반대 방향은 3이고 2의 반대 방향은 0이고 3의 반대 방향은 1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스택에서 팝한 방향이 D라면 그러면 나는 현재 내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0을 2로,
1은 3으로 2는 0으로 3은 1로 만들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D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0에다가 2를 더해서 4로 나누면 그냥 2고 1에다가 2를 더하면 3이고 2에다가 2를 더해서 이걸 4로 나누면 0이죠. 또 3에다가 2를 더해서 4로 나누면 1이죠. 그래서 이 D에다가 2를 더해서 4로 나누는 것이 뭐냐면 요 D의 반대 방향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되돌아가는 것을 현재 위치에서 요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 게 나의 새로운 되돌아간 위치다. 이렇게 처리하면 우리가 굳이 위치를 스택에 푸시하지 않고도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돌아간 위치에서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D 방향으로 왔다가 이쪽에 볼일이 끝나서 되돌아간 거죠. 그러면 이 위치에 되돌아간 다음에는 제로에서부터 D번 방향까지는 새로 시도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init dir을 D 플러스 1으로 여기서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while문으로 돌아가서 이 for문에 들어갈 때 init dir이 더 이상 0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방향을 시도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죠. 미세한 차이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코드에 군더더기가 있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프로그램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미로를 출력해 보면 사실은 0으로 되어 있는 위치들은 내가 갈 수 있는 위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위치, 그러니까 이 위치를 가보지 않고도 내가 출구를 찾았다는 거죠. 1은 이제 원래 갈 수 없는 위치고 2로 표시되어 있는 위치들이 이제 아까 앞에 그림에서 초록색이어서 이것이 실제로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는 경로에 해당되는 거고, 3으로 위치되어 있는 것은 아까 그림에서 노란색,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길이 없어서 되돌아 나온 위치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